오늘 영상도 꼭 끝까지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제가 여러분 듀얼 브레인 특강을 19개째를 찍고 있는데 여러 가지 주제를 이야기했어요. 그중에서도 제가 가장 이렇게 몰입이 되고 집중이 되었던 주제는 뭐였냐면은 AI를 얘기하면서 동시에 대한민국 이야기할 때 이거는 현실이잖아요. 그다음에 이거는 모두에게 좀 중요한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개인 역량만 따지고 보면은 그건 그 당사자한테만 중요할 텐데 대한민국 얘기는 모두에게 중요한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더 애정을 갖고 이런 주제에 대해서 되게 열심히 준비하고 집중해서 찍었던 것 같고 오늘도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AI 쓰나미에 대한민국이 유독 취약한 이유. 여러분 듀얼 브레인은 이제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가 없죠. 뭐 2024년 이코노미스트 선정 올해의 책, 2024년 아마존 선정 과학 분야 올해의 책, 원서를 읽은 대중분들도 7천 명이나 레이팅을 했는데 4점이 넘었죠. 그렇죠? 그러면 금메달입니다. 금메달. 그다음에 이게 이제 업로드 되는 날짜랑 영상을 촬영하는 날짜랑 좀 시차가 존재하는데 오늘 기준으로 교보문고가 3위였던 것 같고 이북들은 다 1위고요. 그다음에 알라딘이 6위, 그다음에 예스가 2위인데 요 앞에 순위권들은 다 만화책들이 많아요. 그래서 실질적인 이런 넌픽션 단행본으로는 듀얼 브레인이 지금 전국에서 1등인 것 같습니다. 저는 진짜 전 국민이 다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1등이라는 숫자가 참 그것도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저희는 판매 부수를 알고 있잖아요. 정말 대한민국이 1년에 책 1.8권 읽고 있는 게 현실이구나. 5천만 대한민국 사람들이 있는데 그다음에 GDP 경쟁력으로 따져도 정말 전 세계에서 상위권인 나라에서 책을 이 정도까지 안 읽다니 정말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이 듀얼 브레인만큼은 서점에서 읽으셔도 좋으니까 각 잡고 읽으시면은 이틀이면 읽을 수 있는 분들 진짜 많거든요. 책을 좀 잘 읽는 분들은 하루 만에 읽을 수 있고요. 서점 가셔서. 그다음에 정말로 서점 이틀 놀러 가셔서 이틀 만에 집중해서 읽을 수 있는 분들 많고 그렇게 한번 책 읽고 나시죠? 뭔가 좀 이렇게 머리가 깨어나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제가 후기 하나 가지고 왔는데 왜냐면은 이미 읽은 분들이 많아요. 이북으로는. 이거는 리디북스에서 가져온 후기인데 저도 항상 일할 때 AI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듀얼 브레인 되신 거죠. 그렇죠? 우리 모두 AI를 잘 활용해서 생산성을 향상시키면 좋겠습니다. AI에 대한 막연함이 있는 분들께 도움이 많이 되는 책이네요. 강추합니다. 많이 되는 책이라고 하시죠? 그렇죠? 이 책은 여러분 저는 뭐 대통령, 국회의원, 기업의 총수들, 뭐 부장, 상무님, 그러니까 모든 리더는 진짜 이거는 뇌에다 박아주고 싶고 왜냐면 그 사람들은 진짜 무조건 알아야 되는데 이거는 개인 역량도 상관 있고 취업에도 문제가 있고 자녀 교육에도 이게 다 연관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오늘 얘기도 그런 얘기예요. 오늘도 교육 관련된 얘기예요. 그래서 이 책은 전 국민이 다 읽어요. 말 그대로 진짜 대국민 필독서. 이거는 5천만 대국민 필독서라고 할게요. 그래서 오늘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은 밑줄 친 부분 먼저 읽어볼게요. 여기부터 읽어볼게요. AI가 점점 더 많은 기본 업무를 자동화하면서 이게 뭔 말이죠? 더 이상 우리가 생각을 안 해도 되는 거고 우리가 일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교육위기가 더욱 확산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하면서 배워야 되는데 일할 기회가 없어지니까 지난 시간 뭐 지지난 시간 다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실리콘밸리에서 미국에서 지금 미국 전반으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잡 포스팅이 뭐 이렇게 막 곤두박질 쳤어요. 이거는 뭐 AI의 영향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코로나 때 좀 이렇게 거품이 생겼었죠. 근데 그게 꺼지고 있는 중인데 AI가 이걸 가속화했고 이게 그러면 뭐 다음에 또 코로나 같은 어떤 팬데믹이 와서 막 사람들이 다 집에만 있으니까 또 소프트웨어 측면 쪽으로 인력들이 많이 필요할 거다. 그런 시기가 오면 또 채용이 늘어날 거냐? 안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럴 일이 없다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우리가 전환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실리콘밸리 이런 데서 제가 얘기 들어보고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주니어 개발자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AI가 하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정말로 판단 능력이 뛰어나고 큰 그림을 보는 개발자들은 몸값이 더 높아지고 있어요. AI 뭐 클로드 같은 거 잘 쓰면 되니까. 챗GPT도 뭐 좋고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게 뭐냐? 이 밑줄 친 부분 계속 같이 읽어볼게요. AI의 업무 수행 능력이 높아질수록 그 결과물의 유용성을 판단할 인간 전문가가 꼭 필요하다. 그런데 전문가를 양성하는 파이프라인이 단절될 위험에 처한 셈이다. AI 세상에 유용한 사람이 되는 방법은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갖추는 것이다. 다행히도 교육자들은 전문가를 키워내는 방법을 잘 알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는 교육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걸 의미하지만 AI의 등장으로 변화된 학습 환경에 맞춘 기본이 되어야 한다. 그냥 기본은 책 읽고 고민하고 글 쓰고 토론하고 그런 건데 진짜 대한민국은 이걸 유독 안 하거든요. 책 여러분 성인 1년에 1.8권 읽는다니까요.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대한민국은 이 IT 기기의 보급이 어느 나라보다 좀 잘된 나라이기 때문에 AI를 잘 쓰게 되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효용성은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능력적 퇴화는 진짜 이게 위험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AI 잘 쓰면서 지적 능력을 발달시키는 아니면 내 역량을 끌어올리는 어떤 그런 활동들을 해야 되는데 안 한다는 거예요. 쭉 읽어볼게요. 또 AI는 정보 탐색, 논문 요약, 글쓰기, 코딩 작업에 능숙하다. 또 방대한 데이터를 이용해 학습했으며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는 LLM 모델은 인류의 집단 지식을 상당 부분을 축적하고 습득한 것으로 보인다. 이 방대한 지식 저장고가 이제 모든 사람의 손끝에 있다. 타닥타닥하면 키보드 이렇게 몇 번 치는 것만으로도 AI 이제 접속이 가능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기본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쓸모 없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와 정반대이다. 이썸 몰릭 교수님 얘기는 들어야 돼. 이분은 교육 완전 전문가예요. 이것이 바로 AI 시대의 지식 습득이 가진 역설이다. 사람들은 이제 기본 지식과 기술을 외우거나 습득할 필요 없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이는 AI가 잘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길고 지루한 과정을 거쳐야만 배울 수 있는 기본 지식이 쓸모없어 보인다. 하지만 전문가가 되는 지름길이 따로 있다면 모를까? 그 과정에는 반드시 기본 지식이 있어야 한다. 어떤 기술을 배우고 그 분야를 통달하려면 암기, 꼼꼼한 기술 습득, 의도적 연습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AI가 어느 정도까지 발달하던 간에 상관없이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암기, 꼼꼼한 기술 습득, 의도적 연습이 필요하다. 이거는 그냥 우리 인류에게 디폴트예요. 디폴트. 근데 AI랑 상관없는데도 이걸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큰일 났죠. 앞으로 나올 AI는 의심의 여지 없이 여러 분야에서 기본 역량이 초보자보다 뛰어날 것이다. 이런 거 되게 무섭더라고요. 그냥 이게 여러분 영어권에는 이런 실험들이 되게 많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뉴스를 접하기가 훨씬 좋아요. 영어권으로 뭔가를 컨텐츠를 접하고 있다면. 근데 우리나라는 이런 걸 안 하고 있잖아요. 뭐 서울대 의대생들보다 이걸 잘했다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뭐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 정도가 퀄리티랑 퀀티티 모든 면에서 떨어지거든요. 영어권보다. 그래서 AI 시대 때 대한민국은 더 도태될 수밖에 없어. 영어를 못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스탠포드 연구진은 GPT-4가 임상 출원 수업 기말고사에서 의대 1, 2학년들 학생들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거의 끝판왕 된 거죠. 그렇죠? 그렇다고 이런 기본 기술의 AI에게 위임하고 싶은 유혹이 될 수도 있다. 의사로서는 단순히 의료 지식을 암기하는 것보다 의료 서비스 앱이나 인터넷을 이용해 환자를 진단하는 일을 더 원할 테니 말이다. 지식을 머릿속에 넣어두든 자료를 검색해서 알아내든 똑같은 것이 아닐까? 문제는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추상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새로운 문제를 통해 추론하며 AI의 결과물을 평가하려면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그래서 이때 이게 AI가 나보다 잘하더라도 심지어 나는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AI의 결과물이 옳은지 안 옳은지 확인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LLM의 한계가 뭐예요? LLM이 이런 거를 잘할 수 있는 근간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러니까 토큰 다음에 무슨 토큰이 나올지 가중치가 막 몇억 개, 막 몇십억 개 있는 건데 그거의 문제가 뭐예요? 그러니까 지각 능력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의식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무작위로 가장 높은 가중치를 토큰을 나열하는 건데 그래서 창의적인 건데 LLM이 그 결과 뭐예요? 할루시네이션. 쉽게 말하면 거짓말이죠. 거짓말을 LLM에서 여러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결론이 뭐예요? 책 제목처럼 되는 거예요. 듀얼 브레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듀얼 브레인. 듀얼 브레인으로 AI를 쓰면서 나도 같이 내 머리를 써야 되는데 AI한테만 의존한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스마트폰 써서 대한민국이 완전 바보 됐거든요. 너무 심각해요. 근데 거기에 이런 식으로 AI는 단순히 뭐랄까 주어진 정보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정보의 맞춤형으로 되게 디테일하게
그냥 내가 생각한 거를 진짜로 인터넷으로 보여주는 구조인데 이 디지털 기기들로 그렇게 하면 사고 능력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공부하고 독서하고 언어 공부하고 토론하고 대화 나누고 해야 되는데 안 한다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보여드렸잖아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감사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은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런 자료를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되게 열심히 본단 말이에요. 제가 문해력에 대해서 처음 배운 거는 고 대표님을 만나고 나서요. 그 전까지는 문해력이라는 단어도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문해력이 낮다는 거는 고 대표님을 만나고 처음 알았어요. 근데 이게 가장 최근 2023년 자료니까 제가 그때 접했던 데이터는 10년 전 자료일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만에 여러분 대한민국 문해력이 30점인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떨어진 10개의 나라에 속해요. 왜? 스마트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독서 1.8권 하는데 문해력 오르겠습니까? 안 올라요. 그럼 그래요. 나는 스마트폰으로도 좋은 정보를 얻고 있는데 그럴 수도 있겠죠. 그거는 1% 미만입니다. 왜? 뇌파를 측정해보면 되거든요. 똑같은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볼 때, 디지털 기기로 볼 때, 책으로 볼 때 전전두엽이 활성화되는 정도가 달라요. 책이 원탑입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왜 더 감사드리냐? 이렇게 우리나라만 제가 포커싱을 했었지 이렇게 조금 정제된 자료를 보니까 새로운 게 뭐가 보였냐면 이번에 여기가 50%예요 여러분. 여기가 그렇죠? 레벨 3부터 조금 어려운 토론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해관계가 상충되거나 그럴 때 레벨 3부터 이제 욕 안 하면서 대화할 수 있는 거고 최소한 알아는 들을 수 있는 거거든요. 레벨 4 이상이면 너무 좋겠죠. 근데 이제 3부터가 조금 어려운 걸 할 수 있는 건데 레벨 2 이하는 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100분 토론에 나갔다 토론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레벨 2인 사람들이 100분 토론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개콘보다 재밌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여기가 50%인데 제가 이걸 보고 되게 우프더라고요. 웃기면서 슬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전 세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절반은 레벨 2가 안 되는 거예요. 레벨 2까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이거는 OECD여 갖고 그냥 전 세계에서 여러분 OECD에서 확장해서 전 세계로 확장을 하면은 전 세계 뭐 80억 90억 명의 인구가 있으면 한 20억만 정상적 대화가 가능한 거예요. 뭔가 좀 고차원적인 대화가. 근데 그 중에서도 뭐예요? 대한민국은 유독 심하다. 좀 제대로 된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 33% 정도. 딴 나라는 뭐예요? OECD 평균은 우리는 33인데 얘네는 43이거든요. 10%나 높아요. 저는 진짜 슬펐던 게 그거예요. 이 어댑티브 프로블렘 솔빙 이게 중요하거든요. 적응 문제 해결 능력이니까. 우리나라 여러분 18%밖에 안 돼요. 18%. 그래도 이거는 되게 심하게 차이가 나요. OECD 평균이랑. 우리나라 여러분 최근에 뉴스가 뭐가 났냐면 1인당 GDP가 일본이랑 더 벌어졌어요. 돈을 더 많이 벌었어요. 그러니까 지적 능력은 없는데 돈이 많은 나라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욕망만 따라갑니다. 욕망. 그러니까 깊게 생각 못 하고요. 뭐 목표 이런 거 필요 없어. 욕망이에요. 욕망 추구의 시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대한민국의 모든 지표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욕구 충족을 잘하고 있다고 나와요. 해외 여행도 아시아에서 원탑. 아시아에서 원탑. 뭐 우리가 1위가 아닌 나라가 없어요. 이 아시아 근방 여행을 할 수 있는 나라 중에. 그다음에 최근에 또 어떤 뉴스가 나왔죠? 야구가 시범 경기 관중이 역대 최대로 입장을 하고 계세요. 다 즐기는 거죠. 다 즐기는 겁니다. 모든 즐기고 있다는 수치는 역대급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계속 지금 시한폭탄은 째깍째깍 하면서 터질 준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이 왜 쉽게 안 무너지냐? 이거 특강 다 보신 분들 아실 텐데 대한민국 여러분 그러니까 그 노동자 10,000명당 일하는 사람 10,000명당 뭐가 제일 높죠? 로봇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그래서 이 조금만 있어도 대한민국이 돌아가긴 해요. 특히 대기업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때요? 대기업 아닌 데랑 삶의 퀄리티가 차이가 나요, 실제로. 근데 뭐 대기업 다니면 뭐예요? 문해력이 떨어져 갖고 욕구 충족만 하고 욕만 충족만 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도 제가 챗GPT 쓴 거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제가 뭐 이렇게 좀 자료를 조사하고 있는 게 있었어요. 스마트폰 많이 쓰면 어린이들 뇌가 성장하지 않는 논문 자료를 찾아줘. 이걸 책에서 봤는데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글로 일단 먼저 물어봐요.
그럼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한글로 검색이 가능한 자료들을 접근을 하는 거예요. 챗GPT 4.5. 이건 옴니로 했네요, 그냥요. 그래서 보면은 그래서 이게 출처에서 2개 나왔죠. 자료가 얼마 없으니까. 근데 제가 이제 Can you find more information in English? 그러니까 영어로 더 찾아줄 수 있어? 그러니까 어때요? 훨씬 퀄리티가 높아져요. 하나 일단은 정량적으로 5개예요. 2.5배. 2.5배. 자료가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왜 AI 시대에 정말 한국이 위험하냐? 문해력이 떨어지는 것도 그런데 문해력 빼고도 정보 접근성도 너무 떨어지고 AI의 성능이 한글로 쓰죠. 적게는 10%, 많게는 30%까지 떨어져요. 제가 그래서 옛날에 챗GPT한테 물어봤었어요. 냉정하게 너가 많이 발달했는데 냉정하게 이제 영어 공부를 할 필요 없어? 더 해야 된다고. 더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How about other 치면은 뭐 인지 능력, 뭐 mental health, structural brain change, decrease mindfulness, 뭐 그러니까 스마트폰 많이 써서 뇌가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료 예전에 여러분 제가 구글에서 일일이 찾으려고 하면은 한 30분 걸렸죠. 너무 좋은 세상이 열렸는데 여러분 근데 이게 자료가 이만큼 줘요. 자료 이만큼 찾으면 뭐 하나요? 우리나라는 여러분 어떻죠? 문해력이 안 되기 때문에 저 자료를 읽을 수가 없어요. 제가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옴니 1 프로 제일 높은 거예요. 그거에서 심층 리서치 완전 그냥 다 때려 박은 거죠. 그러면 여러분 검색을 하면은 챗GPT로 하면은 금방 나오잖아요. 그거는 6분 넘게 걸려요. 심층 리서치여갖고 그걸로 제가 자료 조사한 게 어마어마한 게 있는데 웬만한 의사 선생님보다도 낫습니다. 우리나라 유튜브에 나온 자료보다 더 좋습니다. 근데 그거 나오면 뭐 하나요? 읽을 수가 없는데,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싱큐베이션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원래는 이 영상이 24일 날 업로드가 돼야 되는데 어제 영상을 밤으로 밀어버리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싱큐베이션 한 분이라도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제가 원래 영상 하루에 1개만 올리거든요. 근데 기존에 예약된 거를 땡겨서 올려버리고 이걸 23일 날 올리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비기너 반은 마음의 기술 피처스 이거는 재작년 대국민 필독서, 이거는 작년 대국민 필독서죠. 그렇죠? 저는 여러분 꿈이 뭐냐면은 대국민 필독서가 한 달에 1개 나오면은 여러분 고민 안 하고 그것만 읽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잘 안 나와요. 올해도 대국민 필독서 10권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저희 출판할 거 계획이 다 있는데 소개 안 해드린 책이 60%고 대국민 필독서 10권 나올까요? 근데 쟁쟁한 책이 많습니다. 좀 올해는. 그래서 올해 대국민 필독서가 2권 이거니까 10권 안 될 것 같은데 한 8권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그것만이라도 나오는 게 행복해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비기너 반. 비기너 반은 읽고 서평 쓰시면은 그거예요. 디지털 수료증을 드립니다. 이미지로. 근데 싱큐베이션 반은 대박이에요. 읽고 서평을 다 써서 제출을 하시면은 뭐예요? 진짜 서티피케이트. 하드카피가 우편으로 갑니다. 되게 좋아요. 메달도 가고. 그래서 여기선 대국민 필독서는 요거 2개. 근데 웃음 수업도 번아웃 로그아웃도 다 좋은 책이다. 정말로 좋은 책이다. 여러분 이거 다 이제 서점에 많거든요. 서점에서 읽으셔도 좋습니다. 그냥 무료예요, 무료. 근데 나는 좀 밑줄 좀 긋고 좀 이거 소장하고 싶다. 그런 분들은 사보시는 게 좋겠죠. 여러 번 보고 싶다. 근데 나는 좀 경제적으로 타이트한데 그 서점에서 보세요. 서점에서. 메모하고 싶은 분들 접으면 안 되니까 사진 찍으시고. 요게 이제 요번에 대국민 필독서 싱큐베이션 반에서. 그래서 싱큐베이션 안 하실 분들은 이거 2개라도 꼭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제 다음 찍으면은 여러분 끝납니다. 참 너무 행복했던 시간이고 제가 여러분들 이거 알려드리려고 읽으면서 저야말로 듀얼브레인이 됐어요. 훨씬 많이 써요. 훨씬 체계적으로.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 요건 꿀팁이라서 제가 다음 대미를 이제 장식하는 20강에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고 제가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내용으로 잘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